그런 거 관계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요. 원래 한 반이 보통 3명, 4명, 5명 그렇습니다. 뭐 많아봐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잖아. 그걸 뭐 갑자기 돈캔 놀아서 해. 먹고 싶다는 거야? 보고 나서 아, 제가 생각나가지고. 자, 도형이라는 거는, 도형을 이루는 거는 점선면이요. 점선면이죠. 그렇죠. 점선면이다. 점이 이어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서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이어져서 입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과 보통 도형은 두 개로 나누죠. 입체 도형, 평면 도형 두 개로 나누는데, 평면 도형은 그냥 말 그대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거고, 입체 도형은 평면에 그릴 수 없는 입체적인 도형이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이 다 평면 도형이고, 한 평면 위에 그릴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정류면체 이런 것들을 한 평면에 그릴 수는 없잖아. 선생님, 이거 한 평면에 그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릴 수 있다는 표현은 그릴 수는 있는데 한 평면에 이걸 놓이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정류면체 이 면과 이 면이 한 평면에 있나요? 평면 하나에다가 이 면과 이 면을 같이 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면이 두 개인데 어떻게 같은 평면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평면이 아니에요. 얘랑 얘랑 같은 평면이 아니고 얘랑 얘랑 같은 평면이 아니라 지금 표현한 이런 평면들을 한 평면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입체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은 보통 삼각형부터죠. 이각형은 없어요. 이각형 각이 두 개고 선이 두 개라는 뜻인데 선이 두 개인 다각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그 다음에 다각형이 아닌 이런 원이나 부채꼴도 있긴 있지만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면체 같은 경우는 4면체부터, 3면체는 없어요. 면 3개를 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4면체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입체도형 그릴 수 있어요? 교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그 점이 교점이에요. 이런 선이 있죠? 돼지꼬리요? 이런 선이 있어요. X요? 걔네들이 만나는 점이 있지. 네. 이 점이 뭐예요? 교점. 이게 교점이에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면이 있어요. 면에 이렇게 직선이 뚫고 지나가. 오. 샤프신.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이 점이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선은 뭡니까? 그러면 교선은 면과 면이 생기는 부분이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그게 교선이에요. 여기 있는 이 면과 여기 있는 이 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게 교선입니다. 그럼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게 교선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교선이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됐나요? 그 다음 입체도형에서, 이런 입체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라는 말은 실제로 꼭지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체도형에서 여기 있는 게 교점이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교점. 혹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교점. 혹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교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꼭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꼭지점을 보잖아요. 그리고 교선이라는 것, 아까 이게 교선입니다. 위에 보이는 면과 이쪽에 보이는 면이 여기서 만나요. 이게 교선이에요. 그런데 이 교선이 입체도형에서 본다면 흔히 말하는 모서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표현이 뭐 교점이냐 교선이냐 이렇게 말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바로 합시다. 네, 근데 아유, 자, 이번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앞이 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쪽은 좀 같이 설명할 게 있는데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이 표현에서 네.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이 아니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서로 표현이 다른 것들 있죠. 근데 처음에 이거였어요. 점 A가 여기 있어요. 점 B가 여기 있어요. 그 두 점을 지나가면서 무한히 긴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무한히 긴 선이 있어요. 무한히 긴 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양쪽으로 계속 뻗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선이라 부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직선. 근데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써요. 직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 양쪽 끝으로 쓰고 양쪽 끝으로 뻗습니다라는 거고 그 뻗는 과정에 점 A와 점 B를 통과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됐니? 근데 혹시 이거를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같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의견을 묻는 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의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A 쪽으로 무한히 뻗고 B 쪽으로 무한히 뻗으나 B 쪽으로 무한히 뻗고 A 쪽으로 무한히 뻗으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약간 말투가 좀 어눌한데 못 느꼈겠지만 좀 약간 말투가 어디서 직선 말고 이제 반직선이라는 게 있어요. 반직선 느낌이 오죠? 직선은 양쪽으로 뻗는 거면 반직선은 그렇지 한쪽으로만 뻗는 거예요. 뭐야 대천재잖아. 하나를 시작으로 한쪽으로 뻗고 그쪽 방향에 B가 있다 이렇게 있다면 이게 반직선이에요.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하죠? 그럼 반쪽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쪽만. 그 대신에 화살표 방향 있는 거는 뻗는 쪽이고 화살표 없는 쪽은 시작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반직선은 직선은 시작점이라는 게 없는데 반직선은 이게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의 순서를 먼저 써줘야 돼요. 시작점 쓰고 그 다음에 방향 써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반직선은 이게 알파벳 순서를 바꾸면 이게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A에서 B 쪽인 거랑 반직선 B에는 B에서 A 쪽이니까 이렇게 하는 반직선이라 서로 다른 반직선이 돼요. 얘네들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여기 C가 있어요. 그럼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는 서로 같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다시 그림을 다시 한 그려 드릴게요. 여기 A가 있고 얘 B가 있고 얘가 C가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는 같을까요? 이럴 때는 같다고 해야지 뭐 맞을 거 같아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일단 시작점이 동일한데 A 쪽에서 B 쪽으로 뻗는다는 뜻은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계속 뻗잖아요. 그렇지, 계속 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디를 통과하죠? C도 통과하겠죠. 결론은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 이건 쓰세요.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반직선이 서로 같다 가 되려면 1번 시작점이 같다. 이게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그 시작하는 위치 알파벳과 이 알파벳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일단 시작점의 알파벳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일단 시작점의 알파벳이 틀리면 이건 무조건 같은 반직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시작점만 같으면 됩니까? 그럼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직선 BA랑 반직선 BC는 같나요? 반직선 BA는 이렇게 하는 거죠? 반직선 BC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치, 틀리죠. 그럼 시작점만 같다 해서 또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같은 반직선이 나타납니다. 진짜요? 알았어요. 아, 믿어요. 네, 믿습니다. 아니 무서워요. 아이도 말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본인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쌤쌤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어디 보고 쓰는 거예요? 자, 하나 남았네요. 답.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아까는 A와 B를 어느 쪽이든 통과하면서 가는 직선이나 반직선을 그렸었죠. 이번에는 A와 B를 딱 잇기만 합니다. 더 이상 안 가요. A에서 시작, B에서 끝. B에서 시작, A에서 끝.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선분 AB라고 부르고 표기법은 이 모양 그대로 줄치고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 선분 AB는 간단히 말하면 점 A와 점 B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점 A와 점 B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점 A가 여기 있어요. 점 B가 여기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셨죠? 이런 게 거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트요? 이게 거리입니다. 입술이요? 아셨어요? 네, 제가 거리예요. 두 점과 두 점을 선으로 이었을 때 그 선 사이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분 A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AB는 앞에 우리가 한 것처럼 알파벳 위치를 앞뒤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간단했겠죠, 얘는. 괜찮겠죠. 아니면 A에서 B 쪽으로 선을 그거나 B에서 A 쪽으로 선을 그거나 어차피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직선과 선분은 알파벳 앞뒤의 순서를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반직선은 그러면 안 된다. 알파벳을 바꾸거나 순서를 뒤바꾸면 다른 반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어디까지 가요? 죽을 뻔했네요. 네. 굉장히 참 좋으시네. 이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했죠. 아니 이거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두 점 사이 거리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걸로. 자 보세요. 여기도 가깝어요. 여기도 아주 쉽습니다. 쉬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건 거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거리가 아니고 이것도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는 이거다. 네 이거다. 두 점 사이를 선을 이었을 때를 보통 우리는 거리라 말한다. 네. 색깔이 똑같았어요. 우리 놀랄 일도 아닌데. 네. 그래서 A와 B를 이었을 때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선분 AB라고 부르고 기호는 저렇게 나타낸다. 자, 이제 밑에 문제 볼까요? 잠깐만 봅시다. 자,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두 점 사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AB 사이의 거리, A와 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죠? 10이네요. AC 사이의 거리 5네요. 선분 AC 사이의 거리는 점 AB 사이의 AC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5가 된다. AD의 길이 그치, 맞아. 4, BC의 길이 6. 너무 쉽지 않나요? 사실 그냥 뭐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